안녕하세요. 누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미국 이민 생활 9년 동안 느꼈던 어, 부분, 좀 후회됐던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음, 미국 이민을 왜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일도 생각 안 했었거든요. 미국 오기 전에. 저는 그냥 남편 또 따라오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민을 오게 될지 정말 일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아, 음, 미국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좀 지금보다는 잘 살고 싶어서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요새 경제도 어렵고 또 환경도 안 좋고 몇 년 전에 미세먼지 엄청 심했었잖아요. 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내전증이 아니라 뭐죠? 어지러운 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막 이렇게 어지러워서 119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싶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잖아요. 제일 큰 게 이제 신분이죠. 어떤 신분으로 미국을 오느냐? 뭐, 비자 문제겠죠? 뭐, 학생 비자, 뭐, 취업 비자, 뭐, 아니면은 투자 이민, 영주권을 받고 오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언어, 영어에 대한 문제. 머리 아프죠? 영어. 9년을 살아도 영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리고 뭐, 내가 살 집, 뭐, 경제 문제, 내 생활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또 의료보험, 말씀은 들어보셨죠?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싸기는 엄청 비싸면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의사 만나려고 예약하면 의사 만날 때쯤 되면 병이 다 나아요. 그리고 이제 잡에 대한 일, 내가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것인가. 아주 지금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요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거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지가 않죠. 내 나라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이런 진짜 아주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너무나 어렵게 준비해서 와야 되거든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민 올 때 갑자기 막 남편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민을 갑자기 오게 된 거. 저희 남편도 너무 급작스러웠고 저도 너무 한 달 만에 왔거든요. 이런 아주 내가 이민 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방법론적인 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게 참 미국 이민 생활이 내 성향과 안 맞으면 이게 또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을 못 해요. 이게 미국 이민을 오면 언어가 첫 번째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커뮤니티를 찾게 돼요. 교회를 찾든, 뭐 어디 뭐 모임을 찾든, 한국 모임을 찾든.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그 동 안에서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3개월 동안 아파트 안에 집 밖을 안 나갔으니까. 미국 문화가 굉장히 정적인 문화예요. 되게 조용하고 이게 좀 고요하고, 미국에는 저녁 문화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기야 있죠. 이렇게 뭐 맥주집도 있고 뭐 펍도 있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저녁에는 해가 지면은 사람이 일단 인적이 이렇게 드물어요.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심하죠. 심심한 거를 넘어서 좀 지루해요, 삶이. 이렇게 대도시나 뭐 아주 맨하탄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미국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주 이렇게 몇 군데 가보기도 했는데 진짜 해만 지면 너무 조용해. 여기 산호세도 그렇거든요. 근데 또 예외적인 부분이 또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이제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자연이 너무 좋아요. 진짜 광활하고 내가 본 이 자연이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그렇거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되면 이제 캠핑도 다니고 뭐 시즌별로 여행도 다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 또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민이 쉽지 않아요. 진짜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 뭐 이 지역에 이제 이민은 대부분 이제 한국도 그렇고 예전같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이민을 와서 가족에 있는 한국도 약간 보내줘서 도움을 주고 나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성공해서 미국 땅에서 이런 이민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민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도 중상층 이민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뭐 잘 먹고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족하고 이런 분들,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민이 점점 늘어간다고 해요. 왜일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민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 이민하고 해외 파견, 이쪽 지역은 특히나 그래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해외 파견 근무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이렇게 이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직장도 해결이 되시는 분도 언어가 안 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초창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적응 기간에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미국을 일단 이민으로 오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백인들 사회에서 이제 백인들 속에서 이 미국 사람 안에서 잘 녹아내려서 그 안에 잘 흡수되고 그들과 함께 미국 문화를 즐기고 미국인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또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려고 또 미국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저희 나이 때는 물론이고 뭐 20대, 30대는 이제 어학연수도 되게 많이 가신 분들 계시고 기본적인 회화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형성해 놓은 그 그 사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 소셜 모임에는 백인들만 그 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캘리포니아는 진짜 백인보다 유색인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백인들 별로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인도, 뭐 저 동유럽, 뭐 한국도 물론 일본, 중국, 또 뭐 이디오피아,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도 하여튼 여러 인종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이민 1세대는 1세대끼리 모여요. 모여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의 그런 소셜보다는. 그리고 5세대들은 이제 영어가 되잖아요. 그들도 또 그들끼리 모여요. 2세대는 더 원어민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모여요. 제가 한 가지 저희 지인 얘기를 좀 할게요. 지인 중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약간 알아는 듣는데 전혀 말은 못 하시죠. 근데 그분이 저는 처음에는 그분을 봤을 때 결혼한 후에 만난 분이기 때문에 부부를 본 케이스라서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셔서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나. 그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할 때까지 보스턴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나는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태어났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그래서 여자친구도 다 미국 사람들이었고 또 물론 인종은 좀 다른 인종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멕시칸도 있었고 인디언도 있었고 뭐 네이티브 백인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대. 0%, 0%. 당연히 미국에 사는 여자랑 결혼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어떤 이끌림에 끌려서 한국 여자를 소개받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한국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발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던 미국 친구들 안 만난대요. 그 많던 친구들 안 만나고 다 한국 친구들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놀랬어요. 자기도 놀랍대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생각 못 했대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 너무 한국 사람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자란 사람 같아요. 물론 아니겠죠. 이렇게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오피셜한 일들은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성장한 분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순수한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순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되게 적절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와이프분이 자기 남편이랑 한국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식당 서빙 하시는 분한테 저기 죄송한데 여기 물 한 대접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대접이라고 그래. 한 사발. 맞아. 물 한 사발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그 얘기 듣고 너무 재밌어서 웃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국 문화를 익히셨더라고요. 와이프랑 결혼해서. 한국 사람이 이민 와서 이 미국 이 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푹 녹아들어서 미국 친구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그 이민을 온 사람 중에 그런 한국 분은 제가 못 뵌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그분 제가 존경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길이 안 보이시더래요. 자기 대학도 나왔고,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고,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보이시더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30대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셨고,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을 결심을 하고 이민을 오셨대요. 그때 30대 중후반 때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진짜 일용직부터 했대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고 자기 대학까지 나온 분이고 그 이름 그래도 이렇게 4년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뭐 자격증도 한국에서 진짜 많이 따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이민 저희보다 선배세요. 10년이 넘으셨으니까 훨씬 자리 잡으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커리어를 내려놓고 진짜 바닥부터 하신 분들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여유를 가지고 또 해외 파견이나 아니면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도 같은 커리어를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이거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의 직장 생활하면서 뭐 진짜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무직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직장 생활로 매달 인컴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조리 있게 사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 대한 회의감 아니면은 우리 한국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갑을 문화예요. 미국도 갑을 문화예요. 한국만 갑을 문화가 아니에요. 갑을 문화에서 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맨날 책받기처럼 일은 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권태롭고 한국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 그래서 막연히 이제 이민을 갈까 생각하고 구체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준비 없이 이민을 오시면 너무 힘드세요. 왜냐하면 너무 없이 오시지도 어느 정도 또 돈을 들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또 정착 자금을 뭐 몇만 불이나 뭐 어떻게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자기 다 내려놓고 시작하시기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이라면 신중히 생각하시고 이민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가능성, 희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을 오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건 좋은 선택인가? 좋은 선택이 되려면은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서 취업이 가능해야 돼요. 매달 인컴이 나오고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되면은 그래도 내가 잘못된 선택은 안 했구나. 이제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좀 이렇게 만약에 가족분들이 오시면 와이프나 남편분이랑 이렇게 잘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러니까 행운을 잡고 오시는 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떡고물을 딱 떨어뜨려 주어서 그걸 딱 받아 먹는 걸로 미국을 오는 게 아니면은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미국 와서 진짜 기를 쓰고 노력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또 미국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케이스도 봤고요. 작년인가 언제 되게 한국 막 비 엄청 많이 와서 수해 피해 입은 적 있잖아요. 그때 미국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국이 지금 전국이 비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언니네도 우리 가족도 지금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 전체가 비가 왔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렇다. 한국 전체가 비가 왔다. 그러니까 그 미국 친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래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전 주가 이렇게 비가 올 수는 없거든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그런 나중에 너무 웃긴 일이 얘네들한테는 그게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이구나. 왜냐면은 얘네들은 자기네들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자기 언어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쓰고 미국 안에서만 또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외국을 안 나가보고. 왜냐면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꿈은 캘리포니아에 한번 와보는 게 꿈인 사람도 있어요. 또 옐로우스톤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옐로우스톤에 한번 가보는 게 인생의 꿈인 미국인도 있어요. 저희는 옐로우스톤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 중에 제가 옐로우스톤 갔다 왔다 그러면 와, 너 거기 갔다 왔니? 나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양성이 열려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얘기 미국 친구들한테 한 얘기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 한국은 일기예보가 이렇잖아요. 뭐 어느 지역엔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기예보도 있잖아요. 그게 참 미국의 큰 땅에 살다 보니 저도 일기예보 보거든요, 뉴스에서. 근데 미국은 지역마다 일기예보가 다 틀리거든요. 이렇게 미국 와서 살다 보면 새로운 거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진짜 길어졌네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빨리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좋았던 게 왜 없겠어요. 미국 와서 너무 좋았던 부분 분명히 있어. 미국 와서 좋은 것들이. 그리고 미국 와서 내가 이런 거를 누리는구나. 이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힘든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국 가서 좋았던 거,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지만 이거는 미국이 참 좋았다, 이건 좀 한국이 더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도 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도 드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민에 대해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좀 참고가 되실 만한 일들도 좀 이야기 서로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너무 다들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도 되게 많이 힘들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올해 작년부터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빠이.